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든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의 악연을 피하는 것이 10명의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인생에 정말 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이 궁합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고 결국 인생마저 꼬여버릴 수 있는데요. 그 주범이 바로 악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연은 한 번에 알아차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곧 악연이 될 사람들에게 보이는 흔적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 지인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과하게 친절한 사람은 악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분명 친절한 사람인데 왜 악연인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독 첫 만남부터 지나치게 굽신거리며 다정한 말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이러쿵 저러쿵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나를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니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호의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진짜 악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받은 것은 꼭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하다가 발목을 잡히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은 한 번 호의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해 처음엔 과도한 호의를 잔뜩 베풀다가 나중에 큰 부탁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심리를 공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가 너무 빨리 아무 대가도 없이 찾아온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줄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진짜 악연을 구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안목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 한 건 아닌지 유심히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다 해줄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해. 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엉뚱한 핑계를 대고 피하는 경우라면 진짜 악연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모든 이익을 챙기려 할 것입다. 절대 달콤한 말만 믿지 마시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쓰려는 모습이 보이는지를요.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힘들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세요. 목적이 있는 거라면 한 번쯤 어떤 부탁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면 좋습니다. 악연이라면 거절에 유독 예민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고 돌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치켜 세워주고 남은 깎아내리는 사람은 진짜 악연입니다. 조심하세요. 처음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왠지 나를 진심으로 높여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진짜 호감이 아니라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엔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필요할 땐 내 뒷담화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신중함은 진정한 용기의 일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다고 답답해할지 몰라도 신중해서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너무 처음부터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반드시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물론 처음부터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무조건 악연이라 단정 짓기에는 이릅니다. 간혹 오해나
일시적인 상황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연인지 인연인지 좀 더 확실하게 가려내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늘 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인지 보세요. 악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사사건건 반박하거나 내 말에 트집을 잡아 대화만 하면 기가 쭉 빨린 적이요. 항상 근데 그건 아니지 하며 늘 지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논리적이고 꼼꼼한 성격인가 보다 싶지만 내 이야기에 존중은 없고 깎아내리기에 가깝다면 이런 유형은 나와 궁합이 상극인 악연일 가능성이 크죠. 얼마 전 제 지인이 등산 모임에서 만난 동년배와 친해졌는데 기가 빨려서 결국 연락을 끊게 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등산 정보도 공유하고 밥도 먹고 사람이 참 좋아서 인연인갑다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밥 먹으면서 대화만 하면 작은 일에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토를 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식사 누가 골랐어? 너무 짜다. 근데 등산 코스 이거 말고 더 좋은 데 있던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좀 원래 솔직해서. 라는 말로 상대가 기분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지적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기운이 빠지다 보니 모임을 그만두고 그 사람과의 연락까지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 말, 행동,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같이 지내면 내 자존감이 깎이고 속이 터집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척처럼 완전히 끊기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이럴 땐 최대한 마찰을 줄이는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갈등이 있을 법한 주제는 피하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내 감정을 위해서 최대한 흘려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를 달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한 번쯤 관계를 돌아보고 거리를 두는 편이 내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연락이 없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악연일 수 있습니다. 분명 가까운 사이 같았는데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아예 내 일상 자체에도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한쪽만 연락을 하고 상대는 그냥 받기만 하는 식으로 관계가 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관계란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간단히 문자나 전화를 통해 먼저 안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문자, 카카오톡, 밴드 등등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든 결국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쁘다 보면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한 달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지나서야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렇다 해도 진심으로 날 챙기는 사람이라면 잘 지내 라는 문자나 전화 한 통 정도는 먼저 보내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연락이 좀 늦어지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전혀 다르니까요. 결국 상대방이 전혀 궁금해하지도 먼저 연락을 주지도 않는다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의점 정도로 여기고 있거나 아예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유형은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선뜻 도움을 주지 않고 슬쩍 피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조차 보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오래 끌어봐야 결국 악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애초에 거리를 두거나 적정선을 유지하는 편이 내 마음 건강에도 훨씬 낫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게 되는 사람은 나와 악연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괜히 온몸이 축 처지고 머리가 무겁거나
며칠간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딱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심리학과 의학계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매번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을 쏟아내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래 알고 지낸 60대 주부 최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오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서 약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를 고민해 보니 그 친구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냈던 거예요. 불평불만과 남 험담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느라 최 선생님도 열심히 들어줬지만 문제는 매번 그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본인에게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죠. 그러다 결국 몸이 먼저 반응했고 두통이 심해진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내가 원래 체력이 약하거나 예민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만 특별히 컨디션이 악화된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문제로 보기 어렵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부정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악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만약 특정인을 만날 때마다 유독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안 맞는 인연일 수도 있으니 이 관계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번째, 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악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혹시 촉이 좋으신 편인가요? 살다 보면 분명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하는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쎄한 느낌은 일종의 경고 신호이기에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닫기도 전에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이렇게 포착된 미묘한 위험 신호가 쎄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무의식적으로는 상대의 숨겨진 의도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구나 순간적인 불안을 느낄 수 있고 때론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촉이 자주 반복되거나 만나면 만날수록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직관이 거듭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쎄한 느낌을 무시한 채 계속 곁에 두면 뒤늦게 더 큰 문제로 번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 객관적으로 관계를 살피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쎄한 느낌이 드는데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하고 한 번 더 곱씹어서 직접 글로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원인을 적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인연인지 악연인지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 혹시 3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그분과 관계를 재고해 볼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잘 지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악연이 될 사람을 선별하고 내 마음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설마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혜로운 동반자 여러분 모두 늘 좋은 인연이 곁에 바글바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